안녕하세요. 대형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벳셀이고요. 벳셀에 대한 이슈, 그리고 현재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벳셀의 사업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디스플레이와 필름 소재로 나눠져 있지만 직접적으로 벳셀이 하는 건 디스플레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필름 소재 같은 경우는 SKCS가 21년도 2분기부터 연결로 편입이 돼서 찍히는 매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필름 소재가 PVC 페트병 기반 기능성 필름이 엄청 사업적으로 뚜렷한 성장률을 보일 것 같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앞으로 필름 소재가 매출액 상승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진 않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뱃살이 하는 디스플레이 매출을 보시게 되면은 22년도와 23년도를 비교하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런 23년도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은 지속적으로 이제 업황 악화가 조금 됐던 걸 확인할 수가 있죠. 22년도, 22년도, 23년도 1, 2, 3분기 마찬가지로 다 영업적으로 굉장히 적자를 띈 모습입니다. 그럼 결국에 왜 그럴까를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벳셀은 LCD 부분에서 인라인의 장점을 보였고 이런 수출 부분에서는 중국 LCD에 대해서 수혜를 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벳셀이 한참 매출액이 조금 잘 나왔을 때는 중국 기업이 LCD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일어났을 때죠. 그리고 그때 뱃사 이제 BOE 등 많은 중국 기업이 납품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초기니까는 아직까지 즉 이제 중국에 대해서 LCD 시장이 안 커졌을 때는 어떤 이제 외수의 도움을 받았겠지만 지금처럼 중국이 이런 LCD 부분에서 자급자족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굳이 베슬 같은 이제 다른 기업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도 중국에 대한 LCD 시장이 커지다 보니까 국내 LCD 시장을 이제 철수하거나 굉장히 많이 축소한 영향이 컸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LCD뿐만 아니라 OLED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사업이 좋지 않았습니다. 23년에는. 그래서 이제 뱃살 같은 경우는 앞으로 이런 디스플레이에서 매출이 많이 나오게 되려면 디스플레이 중에서도 OLED에 대한 업황이 조금 많이 살아나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일단 인라인이 어떤 건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인라인을 보게 되면은 이제 어떤 공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에 인라인 시스템 같은 경우는 뭐 물류 설비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운영 생산 관리를 통합하는 이제 시스템 구축 기술로서 디스플레이 생산 라인은 이제 각 공정별로 하나의 라인에 통상 이제 10개에서 12개의 공장 설비를 거치게 되는데 이런 풀 자동 생산 라인을 구축하고 생산 라인을 기획 운영하는 시스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인라인 시스템이 어떤 수혜를 보기 위해서는 결국에 디스플레이 전방 산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의 지속적인 설비 투자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벳셀이 강점은 LCD 부분이었고 OLED에서 보수할 수 있지만 국내 기업은 LCD에서 많이 철수를 했다. 근데 그러면 OLED 부분에서는 현재 이제 OLED 부분에서 투자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표를 보시게 되면은 OLED 이제 수요 예측인데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OLED TV 부분에서는 연평균 10%, 모바일 폰에서는 이제 5%, 이제 PC 부분에서는 34%가 증가한다라는 겁니다. 연평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볼 게 뭐냐면 24년 기준으로 해서 23년도부터 이런 부분들은 디스플레이가 조금 침체됐던 부분이지만은 24년도는 애플의 아이패드를 통해서 OLED 부분이 다시 대두가 되고 이 부분에서 삼성이나 LG 디스플레이 같은 많은 국내 기업들이 이제 이 OLED에 대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한번 디스플레이 시장이 호황이 찾아올 수 있는 시기가 점점 마련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OLED 시장이 점점 커지게 되면은 다시 이런 벳셀의 인라인 시스템이 주목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므로 이제 23년도, 22년도 디스플레이 시장 침체기를 벗어나서 OLED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마련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뱃셀 같은 경우는 또 이제 한국 모빌리티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다음에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뱃셀이 이제 뭐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상승을 했고 이 눌렸을 때 지속적으로 거래량이 터져져서 눌렸고 그리고 현재 다시 저점 부근에 위치해져 있고 그리고 이평선의 배열 상태가
현재 역배열로 향해 가고 있다. 그렇다면 그 추세 자체적으로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희망사항으로 이 지속적인 하락이 거래량 없이 하락하게 되면서 뭐 다시 한번 이런 부분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그런 흐름들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반등이 다시 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1,400원 부분들은 저항대로 작용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눌림이 나올 수도 있고 돌파를 한다고 하더라도 고점 부분에서 다시 눌림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차트에 대해서는 설명할 게 없고 이제 뱃살 같은 경우는 확인해 봐야 될 상황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그 추가적인 내용들은 다음 영상에서 설명하도록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뱃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연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